지은은 결혼식 당일 예배당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그 안에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 수연이 서 있었다. 수연의 눈빛은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은의 시어머니 수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오듯 들어오며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은과 수연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서울의 한 예술대학에서 지은은 디자인을, 수연은 음악을 전공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였다. 지은은 늘 활기차고 주변을 밝히는 타입이었고 수연은 조용하지만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지며 어느 날 밤 학교 축제 후에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게 됐다. 나 너 좋아해. 정말로 지은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 속에서 숨겨져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 이는 큰 충격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길 바랐다. 수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의 어머니, 혜정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수연을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수연이 안정된 삶을 살길 원했지만 그 안정은 이성애자적인 틀 안에서만 가능했다. 지은과 수연은 5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해외에서 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가족들에게 숨겨진 비밀이었다. 결혼 후 첫 주,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지은과 수연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다. 지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수연은 음악학원 강사로 일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특별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연의 어머니, 혜정 여사가 갑자기 방문한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혜정 여사는 수연의 건강을 핑계로 집에 들이닥쳤다. 수연아, 너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엄마가 좀 도와줄게. 그녀는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으로 보였다. 지은도 환영했다. 어머님, 오셔서 다행이에요. 수연이 요즘 바빠서요. 하지만 혜정 여사의 행동은 점점 과도해졌다. 그녀는 부엌을 장악하고 식단을 통제했다. 이런 음식은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지은의 요리를 비판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바꿔놓았다. 지은은 처음에 참았다. 수연의 어머니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정 여사의 시선은 지은을 향해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다. 지은 씨, 너희 둘이 왜 같이 사는 거야? 친구라고 해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혜정 여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다. 수연은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 그냥 룸메이트야. 일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 수연의 거짓말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사랑이 숨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정 여사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그녀는 집 열쇠를 복사해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지은의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다. 이런 옷은 왜 입어? 여자답지 않아. 지은의 스타일이 남성적이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화가 났지만 수연을 위해 참았다. 수연아, 어머님께 말씀드려. 이건 너무해. 지은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가실 거야. 하지만 혜정 여사는 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수연의 삶을 통제하려 했고 지은을 방해자로 봤다. 첫 번째 큰 충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정 여사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 씨, 남자친구는 없어? 결혼할 나이잖아.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어머님. 하지만 혜정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다.
행복.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행복이야? 수연이도 너 때문에 이상해졌어. 그 말에 수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혜정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수연아, 너 진짜 지은이랑 뭐야? 왜 이렇게 붙어 다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지은과 수연은 침대에서 속삭였다. 우리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지은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알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지은은 수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숨기는 게 더 힘들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지은의 마음속 충돌이 시작됐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은 어떡하나?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정 여사의 압력은 날로 커졌다. 그녀는 수연에게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했다. 엄마 말 들어. 지은이랑 거리 더. 수연은 어머니와 지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자란 수연에게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수연은 스스로를 탓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지연됐고 클라이언트의 불만이 쌓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혜정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렸다. 오늘도 늦네? 수연이 혼자 두고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희 집이에요. 제발 좀. 하지만 말끝을 흐렸다. 그날 지은은 수연에게 말했다. 이대로면 안 돼. 어머님께 솔직히 말하자. 수연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혜정 여사에게 진실을 밝힌 날, 집 안은 지옥이 됐다. 뭐? 너희 둘이 사랑한다고? 혜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미친 소리. 수연아, 너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지은은 변호하려 했지만 혜정 여사는 듣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나가.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수연을 보며 버텼다. 수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지은이를 사랑해. 하지만 혜정 여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혜정 여사는 집을 장악했다. 그녀는 수연을 감시하며 지은과의 접촉을 막았다. 수연아, 엄마랑 같이 살아. 지은이는 보내. 지은은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싹 텄다. 수연이 어머니 편을 들까 봐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은 그들을 압박했다. 친구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 그게 가능해? 소문이 퍼지며 지은의 직장 생활도 어려워졌다. 혜정 여사의 집 장악은 점점 노골화됐다. 그녀는 가구를 재배치하고 지은의 물건을 창고로 치웠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수연을 지키기 위해 지은은 항의했지만 수연의 침묵이 더 아팠다. 수연아, 왜 아무 말 안 해? 지은의 물음에 수연은 눈을 피했다. 미안해. 엄마가 아프시다고. 수연의 약함이 지은의 인내를 시험했다. 지은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너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그만둬,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을 각오였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의 LGBT 지원은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요.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됐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다. 수연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의 눈물과 지은의 슬픔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엄마, 저 지은이 없이 못 살아. 수연의 고백에 혜정 여사는 분노했다. 그럼 엄마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혜정 여사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랑을 포기하고 안정된 결혼을 선택했다.
나는 희생했어. 너도 그래야 해. 수연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주장했다. 한편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네 라고 말했다. 소문 때문이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인가? 그녀는 수연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그 말은 지은의 진심이 아니었지만 수연은 충격받았다. 안 돼. 지은아, 제발. 그들의 대화는 눈물로 끝났다. 혜정 여사는 수연을 설득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열었다. 친척들이 모여 수연을 압박했다.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수연은 반박했다.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압력은 컸다. 혜정 여사는 지은을 악마로 몰았다. 저 여자가 수연을 꼬드겼어.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혜정 여사를 직접 대면했다. 어머님, 저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혜정 여사는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 충돌 후 수연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다. 지은은 병실에서 수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수연은 약하게 웃었다. 아니야.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혜정 여사는 병원에서도 지은을 쫓아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나가.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나왔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동성 커플이 시어머니와 싸운다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비난으로 가득했다. 비정상적이야. 가족을 파괴해.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무너졌다. 그녀의 자존감이 바닥쳤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지은의 내적 독백이 길어졌다. 수연이 퇴원한 후 혜정 여사는 집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녀는 수연의 휴대폰을 감시하고 지은과의 연락을 차단했다. 지은은 호텔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인가?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놨다. 친구는 포기하지 마, 싸워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그들의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수연은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저 지은이랑 살 거예요. 혜정 여사는 울며 말했다. 그러면 엄마는 죽을 거야. 그 감정적 협박에 수연은 흔들렸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어머니의 행복 vs 자신의 사랑.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수연은 밤새 고민했다. 지은은 수연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혜정 여사와 마주쳤다. 왜 왔어? 수연은 이제 너 안 봐? 지은은 수연아 라고 소리쳤다. 수연이 나왔지만 어머니의 시선에 주저했다. 지은아. 가봐. 수연의 말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 버리는 거야?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술을 마셨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 사회의 정형, 가족의 기대,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게 충돌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연의 배신 같은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호텔방에서 며칠을 보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도 무시됐다. 수연이 정말 나를 포기한 걸까? 지은의 의심이 커졌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수연과 함께한 행복한 날들. 축제 불꽃놀이 아래서 키스한 그 순간. 영원할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혜정 여사는 수연을 완전히 통제했다. 지은이랑 연락하지 마. 그게 내 미래를 망쳐. 수연은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지은이 없인 살 수 없어. 이 딜레마가 나를 죽일 거야. 수연의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났다. 불면과 식욕 부진. 지은은 친구의 도움으로 수연을 만나려 했다.
학원 근처에서 기다렸다. 수연이 나오자 지은은 달려갔다. 수연아, 왜 그래? 어머니 때문이야.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나 감시해.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우리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혜정 여사는 그 만남을 알게 됐다. 수연아, 또 그 여자 만났어. 그녀는 분노하며 수연의 뺨을 때렸다. 수연은 충격받았다. 엄마. 왜? 혜정 여사는 너를 구하려고 라고 소리쳤다. 그 폭력은 수연의 각성을 불렀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통제야. 수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현대 사회의 가족 갈등이라는 주제로 비슷한 사례를 방송했다. 지은은 그걸 보며 공감했다. 우리가 유일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비난도 많았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전통 가족을 지키자. 지은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이 문제되나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그녀의 경제적 압박이 시작됐다. 돈이 없으면 수연과 어떻게 살지? 지은은 절박해졌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싸워야 해, 포기하지 마. 그 말들이 힘을 줬다. 수연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왜 나를 인정 못해? 혜정 여사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지만 사회 때문에 포기했어. 너는 그러지 마. 하지만 그건 역설이었다. 혜정 여사는 자신의 아픔을 수연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엄마의 희생이 나의 불행을 만들면 안 돼. 큰 전환점은 혜정 여사의 건강 문제였다. 그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수연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와줄래?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갔다. 병실에서 혜정 여사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해. 그 말은 예상치 못했다. 혜정 여사는 병상에서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다. 내가 잘못했어. 수연을 행복하게 해줘. 하지만 회복 후 혜정 여사의 태도는 다시 변했다. 그건 약할 때 한 말일 뿐이야. 그녀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통제를 재개했다. 수연은 실망했다. 엄마는 변하지 않아.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 그 제안은 대담했다. 하지만 지은은 도망은 해결이 아니야. 맞서야 해, 라고 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는 어렵지만 시도할 가치 있어. 지은과 수연은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혜정 여사는 그걸 알게 돼 소송을 위협했다. 내 딸을 빼앗지 마.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가족 모임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친척들이 모여 지은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깨져. 지은은 당당히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수연은 지은의 편을 들었다. 맞아요. 저 지은이 사랑해요. 혜정 여사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다. 그 후 수연은 어머니와 결별을 선언했다. 엄마, 저 혼자 살게요. 혜정 여사는 울며 말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수연의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를 버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미래를 택했다. 수연의 결별 선언 후 혜정 여사는 집을 나갔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연의 비정상적 관계를 퍼뜨렸다. 내 딸이 여자에게 속았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수연의 직장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정말이야? 동성애자, 수연은 압박을 느꼈다. 그녀의 자아인식이 흔들렸다. 나는 정말 잘못된 걸까?
지은은 수연을 지지했다. 우리는 오라. 사회가 변해야 해. 그들은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나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지은의 새 직장은 그녀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혜정 여사는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는 수연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려 했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수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호가 필요해. 수연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나를 고소한다고? 이건 배신이었다. 수연의 내적 충돌은 극에 달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된 형태로 변했다는 사실이 아팠다. 지은과 수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은 시작됐다. 법정에서 혜정 여사는 증언했다. 지은이 내 딸을 유혹했어요. 지은은 반박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한국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은 수연의 자립을 인정했다.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승소 후 지은과 수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혜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디어에 이야기를 팔았다. 한 잡지에서 시어머니의 고통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지은과 수연은 익명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다. 너희 이야기지? 친구들의 물음에 수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사회적 논쟁이 불거졌다. 온라인에서 LGBT 권리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할까? 수연은 주저했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변화를 위해 필요해 라고 설득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하다고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가족을 파괴하는 이기주의자, 지은의 집 앞에 항의자들이 왔다. 나가, 소리가 울렸다. 지은과 수연은 공포에 떨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수연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엄마, 저를 놓아주세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혜정 여사는 읽고 울었다. 그녀의 내적 변화가 시작됐다. 젊었을 때의 후회를 떠올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혜정 여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편견을 극복하려 애썼다. 시간이 지나 혜정 여사는 수연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혜정 여사는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용서했다. 어머님, 이해해요. 하지만 수연은 조심스러웠다. 정말 변하신 거예요? 혜정 여사의 변화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공부했다. 내가 무지했어. 가족 모임에서 지은을 소개했다. 내 며느리야. 친척들은 충격받았지만 혜정 여사의 태도에 따랐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과 수연은 여전히 투쟁했다. 직장, 친구, 일상에서 차별을 겪었다. 우리가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돼. 지은의 말에 수연은 동의했다. 변화된 혜정 여사와 함께한 삶은 새로웠다. 그녀는 집을 돌려주고 가끔 방문하며 조언을 했다. 건강 챙겨.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악몽을 꿨다. 배신과 고립의 꿈, 완전히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수연은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그녀의 노래에는 자신의 경험이 담겼다. 사랑의 대가라는 곡이 인기를 끌었다. 리스너들은 공감했다. 이 노래가 나의 이야기야. 수연의 예술은 그녀의 식생이 됐다. 지은은 디자인 회사에 재취업했다. 상사가 내 경험이 특별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LGBT 테마의 디자인을 맡았다. 사회를 바꾸는 작업이야. 지은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혜정 여사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암 진단이야. 수연은 충격받았다. 엄마,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함께해. 하지만 혜정 여사의 병상에서 옛 편견이 되살아났다. 수연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 수연은 화가 났다. 엄마, 그만해요. 혜정 여사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장례식에서 수연은 울었다. 엄마, 왜 그렇게 살았어요? 지은은 수연을 안아줬다. 장례 후, 수연은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다. 내 딸이 행복하기를. 하지만 내 방식으로 수연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 지은과 수연은 해외로 이주를 고려했다. 한국은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그들은 머물기로 했다. 여기서 변화의 일부가 되자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친구들이 돌아왔고 가족이 재결합됐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가 컸다. 지은과 수연은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다. 사랑의 대가 우리의 투쟁. 결국 그들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가족, 친구, 자존감.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지은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네, 너와 함께라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옳은 선택을 했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가?